네, 오늘도 각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를 타깃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태풍의 눈은 K 반도체에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 다시금 90일간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두고는 계속해서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매출의 15% 통행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센터장님? 처음에는 일이죠. 네. 사실은 기업의 이익의 15%라든지 20%의 세금을 매긴 적은 있어도 세금의 대상이 매출 전체였던 것은 인류 역사상 제가 보기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15%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것을 합의할 정도로 젠슨왕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것을 AI에 대한 세금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네.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봐야 될 것은 지금 미중 간에 있어서의 AI 패권 경쟁과 여기에서의 반도체 시장 재편과 관련돼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이익과 손해를 보게 될지를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나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미 7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H20의 수출이 재개가 됐고 그것이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일종의 통행세를 요구한 거고 이것이 젠슨왕이 합의를 하면서 15%로 지금 된 건데요. 우선은 15%로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재고입니다. 재고를 털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젠슨왕이 사용했던 논리는 뭐냐면 H20을 계속 판매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중요하지만 H20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도체 독립을 중국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센드 C라든지 어센드 D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들이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독립 정신을 좀 무너뜨려 놔야 된다는 것이 젠슨왕의 논리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수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15%의 매출을 그런 이유로 대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놀랍죠. 근데 이제 H20은 지금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TSMC에서 H20은 더 이상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서 그 생산 라인에 지금 다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H20에 대해서 이미 생산해 내놓은 것들만 판매가 되는 거고요. 아마 여기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하고 논의되고 있는 블랙엘의 중국 수출용인 즉 50%에서 60% 정도 이 퍼포먼스가 감소된 이런 제품에 대한 허락 아직은 그것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고 이런 논의가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주는 또 어떤 타격을 입을지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성능을 낮추게 된다면 중국 수출 허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무조건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20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고 생산도 이미 중단된 상태고 새로운 것을 생산을 TSMC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H20이 아니라 중국도 좀 더 진화된 칩을 원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블랙엘 시장에서의 수율을 성능을 갖다가 50% 정도 낮춘 이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 블랙엘을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블랙엘을 이미 생산해 놓은 상태에서 성능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엘 자체의 규모의 경제 효과, 즉 평균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판매되는 블랙엘 기본 칩을 생산함으로써 전체 블랙엘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도 매출에서 15%를 미국 정부가 떼어간다 할지라도 아마 이것을 제출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매출과 전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요, 중국이 미국에 HBM 제재 완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인데 최근에 중국의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중국은 사실은 H20이라든지 블랙엘의 성능 50%를 약화시킨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건 HBM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웨이가 어센드 칩을 특히 올해 4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드 매트릭스 368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368개의 어센드 910C를 연결해서
해서 이 대단히 AI 칩을 고성능 칩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 1세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체 하웨이 칩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센드 칩이 엔비디아의 칩을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개별 칩이 능가하지 못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성능의 어센드 칩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든지 엔비디아를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현재 독립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HBM이죠. 그럼 HBM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면 충분히 반도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HBM을 중국은 절대적으로 수입하고 싶어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거고 아마 미국 정부도 차라리 블랙에를 수출할 망정 HBM을 단독적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에게 허가를 내주는 일은 저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지난 8일이죠. GPT-5를 출시를 했는데 그 성능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을 되돌려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기술적으로 잠깐 논의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네. 사람들이 GPT-5가 나오면서 샘 알트만도 이것이 AGI 시대를 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용자들이 이용해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이거 AI 거품 아닌가? 전체 AI 시장, 이 AI 시장이 지금 현재 거품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거품이 터진다라는 것은 닷컴 버블 당시를 생각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AI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잠시 일시적인 아마 AI 거품 논쟁을 유발했던 것이 GPT-5의 성능 논쟁입니다. GPT-5는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인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챗GPT를 사용하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복잡한 저도 잘 선택을 못 하겠어요. GPT-4.5가 있고 거기에 4.5 미니도 있고 5.1도 있고 5.3도 있고 5.3 미니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리터러시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뭘 어떻게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기본 설정을 모르죠. 네,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 이 챗GPT 오픈 AI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우터라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보내는 질문을 분석해서 여기에는 4.5를 갖다 붙이고 이 질문에는 O3를 갖다 붙이고 이 질문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GPT-5를 붙여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라우터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지금 초기에 작동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적절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연결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속도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GPT-5 모델로서 답을 했던 것이 뭔지, 과거의 모델로 답을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용자들이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정말 좋아진 거야 이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쌓였다라는 거고 차라리 GPT-5하고 4.5를 구별해달라. 그럼 우리가 4.5라고 하는 거라면은 과거에 있었던 모델로 지금 작동하는 거라면 이해하겠고 이게 진짜 5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정말 5의 진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만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지금 빠르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어서 유료 사용자에게는 그럼 구별해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오픈 AI가 최근에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네,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오픈 AI를 도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오픈 AI하고 일론 머스크는 오래된 역사적인 이 증오의 관계와 사이가 좋지 않죠. 미움 관계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처음에 설립할 때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셔야 될 가장 좋은 프레임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발하면서 이 GPT 그록이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X.AI에서 만든 그록 4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단히 많은 돈을 내면 쓸 수 있는 헤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헤비 모델로 일부 테스트를 해봤더니 GPT-5보다 지금 새로 나온 것보다 좋더라. 그러니까 너네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깎아내린 건데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 중에서 하나의 테스트에서 그록 4가 저는 이겼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전문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가 이겼다고 해서 전체 이긴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도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로
그록 5로 공개하겠다. 여러분, 그록은 정말 여러분 GPT는 4.5에서 지금 GPT-5까지 나오는데 거의 만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그록은 대단히 성능이 그록 여러분 3가 나왔던 것이 올해 2월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그록 4가 나왔는데 올해 안에 그록 5를 내겠다. 네. 엄청난 속도인 거죠. 이러한 저는 경쟁들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챗GPT나 그록이나 AI 서비스들의 성능 경쟁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이익은 소비자들에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미움 속에서 나오는 긴장관계와 갈등은 저는 전체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머스크가 애플은 챗 GPT만 편애하고 그록은 차별한다. 소송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좀 건강한 긴장감이다.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산 쪽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산업계는 미국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은 AI 방산 기업과 지금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우선 여러분 팔란티어에 한국 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그쵸. 저는 이거는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지금 팔란티어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은 협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죠. 이 맥락은 여러분 지난번 나토에서도 팔란티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토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거리감을 두면서 태도를 취하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국방력들 강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부터 멀어지려는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미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팔란티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팔란티어의 장점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AI 기반에서 군 작전을 모든 것을 지휘하고 그리고 국방 모든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전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융합해서 지휘사령부 작전사령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군대의 운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영 체계,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우리의 갤럭시에서 있는 이런 운영 체계를 얘기를 한다라면 군대의 운영 체계가 도입되는 것 그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운영 체계가 서로 맞아야 이 협력을 가능한 것처럼 팔란티어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고위 이러한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협의체는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된다면 AI 방산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기업 여러분 보셔야 네. 되는데요. 우선은 팔란티어는 우선 KT가 우선 하고 있지만 네. KT는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잠깐 말씀 못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안드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안드릴이라는 기업이 지금 대단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페이스북의 과거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이 헤드셋을 판매하고서 네. 그 회사를 매각하고 그 매각한 돈으로 만든 회사가 안드릴인데요. 팔란티어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만들고 있다라면 안드릴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율 무기 체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인 항공기인데요. 이 무인 항공기 전통적인 무인 항공기를 드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인 항공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드릴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드론은 마하 속도로 나를 수 있는 지금에 있는 공군을 아예 재편하는 이러한 네. 무기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인 잠수함도 지금 만들어서 호주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안드릴이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이 대단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면 90%를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을 구매해서 방산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대단히 신속하게 빠르게 무기를 만들어내는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지금 방산 기업이 안드릴입니다. 안드릴, 여기에 네. 흔히 말하는 이 실리콘밸리의 막대한 벤처 캐피탈들의 돈들이 들어갔고 이 안드릴이 지금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방산업체하고 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산업체 이 안드릴이 지금 대한항공하고 한국에 안드릴의 그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기지를 아리조나를 건설하는 걸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대단히 좋은 시각이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드릴 입장은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쓰일 수 있는 무기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새로운 방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 체계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한국군도 대단히 현대화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안드릴이 또 하나 협력하고 있는 것은 HD 현대입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안드릴이 만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무인 잠수함을 이미 호주에다가 고스트 샤크라고 해서 유령 상어 이러한 이름으로 해서 호주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생산 기지도 HD 현대와 함께 만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러한 무인 잠수함 이런 부분들을 이 AI와 관련된 이 무기 체계와 관련된 것들을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협의가 성사된다라면 HD 현대라든지 대한항공은 새로운 방산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형 방산 기업으로 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마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만큼이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안드릴인데 대한항공과 HD 현대와 지금 협력을 논의 중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논의가 성사가 되면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방산까지 오늘 체크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